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일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5급에서 누차 제가 매번 일부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독해 부분 중에서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거의 다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저 일부분은 버립니다. 라고 하기엔 근데 문항수가 15문제라서 버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 일부분을 접근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로 접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론서 같은 거 볼 때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실전에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상황에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라면 문제를 먼저 보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딱 있고 거기에 맞는 문제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진짜 모의고사 문제, 실전 문제를 딱 보면서 이 문제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푸는구나라고 거꾸로 공부하시는 게 사실 실전을 공부하실 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문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어떤 과정으로 푸는지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건 꼭 공부하실 때 해야 돼요. 이 출제 의도가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이걸 냈는지, 부사의 위치를 노리고 문제를 냈다, 아니면 수어나 목적어의 호응 관계를 노리고 문제를 냈다, 이게 유형이거든요. 출제 의도라는 건 문제 유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에 관련된 출제 의도와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전략으로 풀어야 되는지 전략까지 한꺼번에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문제 볼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 문장이 쭉 돼 있고 중간에 이제 빈칸이 뻥뻥뻥 뚫려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어렵네, 해석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빈칸의 위치로 어떠한 애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빈칸 앞에 뒤에서 이 보기와 호응이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형을 살펴보는 거야. 오늘 문장이 이렇게 한 5줄 돼 있고 거기에 빈칸이 지금 4개가 뚫려 있는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 4개를 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보기가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사면 부사, 아니면 문장이면 문장, 아니면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그래서 의미적으로 조금 확인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처음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같은 유형의 보기들로 묶어놔서 거기에 적절하게 가장 알맞는 걸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딱 얘를 봤을 때 뭐부터 막상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시면 그래,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 중요해, 부사의 의미 중요하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했는데 막상 딱 앉으면 이게 뭐지? 난 뭐부터 해야 되지? 이론이랑 좀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써 있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난 막상 시험 현장에 앉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간은 가고 막 그냥 대충 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요새는 IBT로 시험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막 보이지도 않,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순서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문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읽을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멘붕 오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대충 주어를 잡고 이 글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잡고 가셔야지 맥락적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처음에 보시면 실바이로 시작을 하죠. 실패에 대한 교훈적인 인생의 철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빈칸 앞뒤만 보고 막 가기 이전에 첫 문장 정도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패는 어쩌고저쩌고 쭉 가는 거 보고 그 성공도 나오죠. 계속 지금 실패와 성공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중국어 이제 어느 정도 5급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인생의 철학이나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빈칸 앞뒤를 이제 우리가 파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매번 제 강의는 주어, 수로, 목적어에 대한 걸 강조를 안 하는 안 하는 급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뭐 했어? 라는 메시지를 서로 전달을 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단어만 가지고 한자 나 좀 알아 단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지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대 해야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외국어로 공부할 때도 이걸 기억하는 건데 무조건 그냥 단어 가지고 막 의미적으로 본인들이 막 유추해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실패는 절대 아니래요. 성공과 절연을 할 수가 없대요. 끊을 수 없다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게 청 와닿지 않으면 쭉 가시면 돼요. 실패는 단지 화력이 살짝 부족한, 불씨가 살짝 부족한 성공이래요. 너무 철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접근하니까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의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주어져 이게 부사 있고 여기 수어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이렇게 갔으니까 네가 그죠? 문장이 새롭게 등장을 하네요. 물을 1도에서 99도까지로 가열해서 끓이는 거야 정도는 어려운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에 실패는 뭐뭐뭐뭐뭐뭐야. 해놓고 갑자기 실패하고 성공 얘기하다가 물을 그리고 숫자는 보이시잖아요. 그쵸? 숫자 1도에서 99도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보기를 보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야. 리루 같은 경우는 사례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류를 좀 조심하는 국가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국가들. 사실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리루라면 하오샹 같은 경우는 비유를 드는 거야. 너의 눈동자는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아 라는 비유를 들을 때 하오샹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끓이는 걸로 간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인 거예요?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거. 뿌루는 A 뿌루 비해서 A가 B만 같지 못하다고 비교문인 거고요. 쭈쇼는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삭제를 했냐면 팅쇼랑 똑같아요. 듣자 하니 반드시 문 뒤에 놓여야 돼요. 문장 제일 앞에 듣자 하니까 이렇게 돼서 쭈 아예 아니면 아예 첫 번째 문장 앞에 놓여야 되는 게 문장 구조상으로. 그래서 얘는 다 그 문장을 해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빈칸의 위치만 봐서도 얘는 무조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루도 보통 문장 앞에 등장은 하지만 의미상으로 A랑 C는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다는 거.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5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빈칸에 해당하는 앞뒤 문장 정도만 지금 짚고 있죠. 자, 보시면 只要가 있어요.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단어로 접근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랑 맥락이랑 기둥을 잡고 설명을 하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1도, 물로 하여금 1도를 높이게 하면 1도만 높이게 하면 水的 여기서는 봐야죠. 빈칸이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水的状态가 주어요. 물의 상태가 주어란 그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인공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의 상태를 하는지를 주어를 보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발생을 한대요. 어떤 변화? 이 정도는 갈 수 있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앞에 문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물의 상태가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냐면 반복적인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뭐뭐 하기만 하면 딱 변하는 거니까. 로쉬도 연달아 잇따라 주에도의 절대적이다라는 뜻인데 꼭 보통은 얘는 이제 부정부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에도의 뽀, 주에도의 메요. 근데 처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저하게 확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뒤에 부연 설명되는 애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5급에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철저하게. 처디는 빈출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게 완전하게 형태가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번 갈게요. 그럼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보시면 人生也是如此. 인생도 마찬가지다. 막 이런 상황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인생도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들 중국어 문장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也不是. 얘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또 아니래요. 그럼 앞에 뭐가 아닌 게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또 간대요. 그럼 앞에 뭘 갔기 때문에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가 들어가면 얘 뒤에 있는 그 수어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에 무시라는 건 앞에 분명히 무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고마운 게 무시,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고급 중국어를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뽀 이딩의 의미예요. 웨이가 부정부사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뒤에 또 아니다니까 앞에도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그냥 아닌 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아닌 게 없어요. 얘만 있어요. 지금 D만. A, B, C에는 완전 아니다를 가리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난 이거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난 시간 없고 지금 이제 2부분, 3부분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독해일 너무 어려운데 어머 너무 고맙잖아. 얘 부시인데 앞에 부시가 얘밖에 없으니까. 실패는 절대 아니야.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고 또 무엇도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6급까지 갑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6급을 문제를 푸실 때도 이 얘 때문에 앞에 문제가 그 긴 지문에서 이 얘 하나 때문에 문제가 정말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서 꼭 이 포인트는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只要你在家 더해요. 뭘 더해요? 一点点热情 조금의 열정 一点点信心 하고 이제 지금 또다시 우리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럼 동등하게 나열이 되는 상태면 앞에는 르어칭이랑 신신이랑 같은 맥락상의 동등한 관계에 있는 어휘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제 맥락으로 의미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공으로 갈 수 있어요. 감상, 펑거, 스타일, 행위가 아니라 열정이나 막 이런 나의 신념, 자신감과 같이 올 수 있는 거 용치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좀 높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용치는 사실 아는 단어이잖아요. 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단어여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단어는 내가 펑거도 몰라. 간시앙이나 싱웨이는 한자 도금으로 해서 대충 감상이나 행위 정도는 안다면 용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는 거. 독해 일부분이 어려운 건 알고요. 사실 오늘 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의미나 내용이나 단어, 답이 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빈칸의 위치와 빈칸 앞 뒤에서 어떻게 호응관계를 찾아가고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얻어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호응하는 어휘 구조 파악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핵심 전략은 일단 첫 문장은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내가 이렇게 호응관계로 딱딱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맥락으로 의미상으로 풀 수 있는 문항수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해석을 못해도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지금 문제를 풀고 가는 상황에선 첫 문장 정도는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빈칸의 앞뒤에 기본적인 어휘에 어려운 단어에 쫄지 말고 저는 지금 최소한의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 특히 주어, 수로, 목적어 중심으로 기본적인 어휘만 가지고도 내가 긴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전략을 오늘 기억을 하시고 오늘 풀었던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내가 다른 유사한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전략으로 풀어야겠다. 이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